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원달러 환율 오늘 1460원이 돌파했습니다. 이거 오늘 나온 뉴스고요. 15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 금융위기 때 초입이랑 현재 원달러 환율이 거의 비슷해진 수준으로까지 올라왔습니다. 확 올라갔어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확 올라갔는 거죠?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우선 트럼프랑 이제 해리스가 접전을 벌이다가 트럼프가 다시 이제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아졌던 그때예요. 달러 강세와 연관된 공약들이었어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그러면 해리스가 되는 것보다 트럼프가 됐을 때 달러 강세가 될 가능성이 더 높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두 번째는 저때 FOMC에서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 네, 사실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달러가 약해질 것 같은데 모든 국가들이 기다린 마냥 와 드디어 미국이 금리 내린다 하니까 자기네들은 더 내려요. 그때 투자자들이 미국은 이렇게 강한데도 금리를 내리는데 다른 나라들은 진짜 급하구나라는 거를 이제 눈치를 챈 거죠. 단순히 그냥 원달러 환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뭐 얘기만 들었지 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높아진다는 게 어떤 뜻인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원화에 대한 가치가 낮아진다라고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접 세금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간접적으로 세금 떼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화 자산이 10% 정도 만약에 절하됐다, 약해졌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다 원화 갖고 있잖아요. 그 원화 가치가 어쨌든 10%만큼 떨어지니까 10%만큼 가난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은 부강해지는데 원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10% 가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신기한 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약해지면 자기 재산에 지금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기 어디 국회 가가지고 우리의 뭐 소소한 재산권을 지켜내라. 뭐 너희들 뭐 원달러 환율 방어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네,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계속 가난해지고 있는데. 네. 근데 환율을 그냥 내리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환율 내리면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도 한번 질문해볼게요. 그럼 환율 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게 국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원달러와 관련해 가지고 뭐 한국은행만 지금 개입해 가지고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그 사람과 뭐 기업과 국가들이 다 지금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방향을 무조건 뭐 원화를 강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해가지고 이게 정부 혼자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한국은행에서 개입도 하죠. 너무 약해지면 강세로 이제 방향을 바꾸려고 막 개입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돈을 또 쓸 수밖에 없거든요. 파월 의장이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앞으로 인하 속도를 더 늦추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라는 저 문장의 뜻이 뭐예요? 정확한 뜻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지금 지금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하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조금씩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지금은 뭐 한 1개월에 한 번씩, 2개월에 한 번씩 내렸다면 이제는 3개월에 한 번씩 내리고 4개월에 한 번씩 내리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좀 빨리 좀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게 안 내리는 그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한 번 내리고 안 내리는 기간이 길어지다가 또 한 번 내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시장에서는 이거는 약간 달러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저렇게 느리게 내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금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지금 우리나라랑 지금 상황이 정반대인데 미국은 너무 경제가 좋아가지고 부글부글 막 끓고 있어요. GDP도 한 요 정도 성장할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성장하고 막 모든 지금 자본과 사람과 기업이 다 미국으로 몰려들어가지고 야 이거 인플레 발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지금 다시 발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지금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금리를 조금 천천히 내려도 상관은 없는데 한국은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뭐 지금 부동산부터 해가지고 되게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부동산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금리를 좀 내려갖고 나 좀 부담을 좀 약간 줄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걸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내리면 요 한미 금리 차가 더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도 결국엔 지금 못 내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에 만약에 내 돈을 맡기면 4.5%를 주고 한국에 돈을 맡기면 3%밖에 안 줘요.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세중님이 스위스의 투자자예요. 그러면 어디 맡기겠어요? 당연히 미국에 맡기겠죠? 당연히 미국에 맡기겠죠.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금리를 3%가 아니고 2.5%,
2%, 1.5%로 더 내리면 더더욱 미국한테 맡기겠죠. 이 갭은 사실 벌어지면 안 돼요. 예, 크게 벌어지면 안 되고 이렇게 둘이 역전해가지고 벌어진 적도 사실 기억도 안 날 만큼 오래전이에요. 원래는 사실 한국이 더 높아야죠. 그죠. 높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완전 지금 역전된 상황이니까 저는 이게 지금 비단 한국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지금 미국보다 다 금리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들이 다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또 달러 강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실제로 고금리와 경기 침체 때문에 부도위기 기업이 거의 130곳 정도로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작은 기업들이 아니라 대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 경기 전망이 거의 34개월 정도 역대 최장으로 부진했다. 5년 만에 최대 낙폭이다. 환율이 오르면 물가도 따라 오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먹고 마시는 것들 수입을 좀 되게 많이 하잖아요.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외국에서 그 물건을 사올 때 돈을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1,000원 주던 거 1,200원 줘야 된다는 그렇죠. 말이죠. 네. 정확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비싸게 물건을 팔 수밖에 없겠죠. 그거 자체가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이 약해지는 게 누구는 좋고 누구는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달러를 받아오잖아요. 그 갖고 온 달러가 가치가 올라. 그러면 난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되게 좋아. 그러면 수출 기업한테는 달러가 강해지면 좋습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좋은 거죠. 대신에 수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싸게 돈 주고 지금 사왔기 때문에 가격을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죄 없는 일반 국민들은 안타깝게도 그 영향을 피해를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이미 한 2, 3개월 전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계속 투닥투닥거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중국한테 관세를 지금 부과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취임하자마자 관세 60% 매기고 시작할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중국이 처음 겪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도 이제 연구를 했죠. 어떻게 연구를 했냐? 만약에 미국에서 관세를 20%를 부과를 하면 위안화, 중국의 통화인 위안화를 10%를 만약에 절하시켰다. 약세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 관세 20%에 대한 무력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 수가 방어할 수 있다는 거죠. 방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위안화랑 원화는 똑같이 움직여요. 그 말인즉슨 10%가 빠지게 되면 원화가 10%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1,450원, 60원인데 여기서 10% 빠지면 얼마예요? 1,600원. 네, 1,600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은행에서 개입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막 1,400원 넘어가면 뭐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하는 총재가 나와서 얘기했어요. 1,400원은 뉴 노멀인 것 같다. 그리고 천천히 오르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그냥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원화가 약세가 되고 점점점 이런 식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주식시장은 이걸 어떻게 반영할까?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특히 요즘 가장 많이 들리는 얘기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올해도 올해지만 2025년 국장을 바라보면 뭐 내년에도 국장은 희망이 없다. 코스피 거래량 낮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내년에도 국장 희망 없고 코스피 거래량이 코인의 절반도 못 미친다. 정책 리스크 때문에 외국인도 국장을 이탈하고 연중의 외국인 비중이 거의 최저 수준이다. 이 그래프를 보면 지금 미국 나스닥, 대만 자취엔, 일본 니케이, 중국 상하이 종합 대비해서 코스피 코스닥이 거의 뭐 압도적으로 차이가 날 정도로 등락률이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거고 이게 미래로 갈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질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이게 근데 환율 1,500원이 만약에 넘어간다고 해도 대한민국 뭐 증시가 막 망하고 막 그러진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출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큰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달러로 지금 벌어오는 기업인데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 땡큐잖아요. 당연히 그런 그쵸? 기업들한테는 줘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차별화 시켜갖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조금 다른 건 뭐냐면 그냥 달러가 그냥 강세로 가고 원화가 약세로 간다고 해서 모든 수출주가 다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최근에 이제 가장 경쟁력을 좀 상실한 어쨌든 그런 산업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수출주라고 해도 원화가 약세가 된다고 해가지고 수혜를 많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경쟁력이 약간 상실이 됐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예를 들어서 뭐 미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한국하고 경쟁이 조금 덜한 그런 산업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불닭볶음면. K컬처. 그쵸? K컬처죠. K컬처와 관련된 곳들. 뭐 사실 불닭볶음면은 지금 뭐 미국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난리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다 외화 지금 벌어오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곳들은 사실
좋죠. 엔터. 지금 미국에서 지금 난리잖아요. 그럼요. 지금 달러를 지금 벌어오고 어우. 있는데 이거는 뭐 좋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그래도 환이 조금 많이 떨어졌을 때 수출주가 좀 좋을 것 같은데 경쟁력이 좀 상실한 수출주 말고 그래도 경쟁력이 좀 괜찮은 그런 수출주들은 1,500원이 넘어가도 굉장히 좀 좋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국내 주식은 버려야지. 무조건 미장으로 가야 하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방금 부장님이 해주신 얘기는 오히려 미장보다 K산업주가 좋을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진짜 전 세계의 모든 돈들이 다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고 미국에서 큰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AI 혁명부터 해서 지금 미국의 재산업화도 하고 있고 굉장히 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우상향이에요. 근데 한국은 굳이 찾자면 그래도 달러가 강세가 되고 원화가 약세됐을 때 수혜받는 이런 종목들이 좀 있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다 IMF, 뭐 우리가 IMF라고 통칭으로 얘기하긴 합니다만 네. 외환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IMF가 딱 구제금융을 받기 바로 전날에도 뉴스나 언론에서는 네. 대한민국 괜찮습니다. 수출 너무 잘 되고 있고 지금 뭐 88 올림픽 이후로 너무 급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그럴 리가 없다. 걱정하시지 마셔라. 네. 하고 그 다음에 막 뭐 국내 굴지의 기업들 다 부도가 나오고 그쵸. 파산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이건데 IMF 때도 정부가 괜찮다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2097년 12월 5일, 12월 6일, 12월 7일, 12월 12일 차례대로 고려증권, 한라그룹, 대우, 뭐 동서증권 전부 다 부도 처리. 심지어 다음 장 보시면 기아, 뭐 진로, 산미 다 부도였단 말이에요. 아니 이때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때도 괜찮다고 했었고 지금도 비슷한 상황인데 지금 괜찮은 게 맞아요? 무슨 환율 올라간 걸로 IMF까지 나와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고요. 네. 연평균 환율 추이를 한번 확인해 보면 98년 외환위기 있을 때죠. 저게 1394원이거든요. 연평균 환율이. 연평균. 근데 지금이 1364원. 거의 한 3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굉장히 따라왔어요. 네. 근데 이 상황인데 네. 괜찮은 게 맞아요? 아니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는 이유는 달러가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선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그 1월 달에 이제 발표하는 걸 봐야겠지만 어쨌든 4천억 달러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리 그 환율 뭐 어디 뭐 방어하는 데 돈을 썼다라고 해도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지금 미장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 때만 해도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초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고는 많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저희들도 지금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IMF까지 지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아까 저기 뭐 부도 나고 막 그런 그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긴 했는데 저 때는 좀 정보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알고 싶어도 알기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모든 정보가 지금 이렇게까지 오픈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가 좀 잘못된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기업이 막 부도나기 일보 직전에 저희가 막 재무제표를 뜯어보고 막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인 방향 자체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저는 뭐 이번에 뭐 IMF가 가거나 뭐 대한민국이 막 부도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경쟁력을 이제 상실하는 상황에서 이제 회복을 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천천히 이제 좀 떨어지는 약간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모아둔 진짜 소중한 이 종잣돈이든 네.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이제 사업소득이든 뭐 근로소득이든 이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 예. 저는 이게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어쨌든 경제 성장의 방향은 좀 어쨌든 바뀌었다고 봐요. 큰 줄기가 지금 바뀌었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조금씩 이제 속도를 좀 천천히 하면서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산시장에서는 원화 가치를 하락시키면서 그걸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사실 IMF 때까지만 해도 뭐 달러를 막 자유롭게 바꾸고 막 미국 투자를 막 자유롭게 하고 그때는
그렇게 안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사실 앱으로 그냥 띡띡띡 누르면 환전되고 그쵸. 띡띡 누르면 그냥 테슬라 사고 너무 이게 간단해요. 다 되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금 한국에서는 모든 자산을 다 원화로 다 갖고 계세요. 근데 원화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천천히 떨어지면 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급격하게 가치가 오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러면 저희 그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액션을 좀 해야 되거든요. 원화 가치를 방어할 수 없으면 자기 자산은 해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달러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 저는 해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된다. 아, 네네. 몇백 년 동안 금은 떨어진 적이 없다. 아, 이게 금이 제가 지금 뷰가 조금 바뀌었어요. 제가 아마 이제 바로 이제 전에 이제 제가 월부 라이브를 할 때는 그래도 트럼프가 되면 그 유동성이 많이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금과 비트코인이 다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트럼프가 딱 되고 나서부터 금은 밑으로 내려가고 비트코인은 지금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게 아닌가라고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어요. 금을 지금 미국에 반하는 국가들이 지금 다 갖고 있거든요. 그거를 2022년 특히나 그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나서부터 2년 동안에 정말 금을 엄청나게 샀어요. 중국, 뭐 러시아 막 이런 데들 있잖아요. 뭐 브라질, 뭐 인도부터 해가지고 되게 많은데 그 국가들이 금을 많이 갖고 있는데 트럼프가 딱 되자마자 어쨌든 금값이 지금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국가들이 금을 많이 사놨거든요. 근데 금값이 떨어지면 다 지금 달러 패권에서 지금 나가려고 하는 그 국가들인데 그 국가들이 많이 갖고 있는 금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거나 떨어지면 그 국가에 좀 약간 타격을 좀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엔 타격을 주면서 달러 패권으로 다시 좀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저는 할 걸로 좀 보고 있어요. 트럼프 정부가? 네네, 트럼프 정부가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을 키우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을 키우면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고 금 가격은 리얼 금 가격은 좀 이렇게 내려가는 것 자체가 트럼프 정권에서 그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는데 되게 중요한 좀 역할을 저는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금이 안전 자산이 이제 트럼프 정부 내에서는 네.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그냥 안전자산이면 이제 금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지금 뷰가 바뀐 거예요. 결국에 안전자산도 안전자산이지만 지금은 워낙에 강달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달러로 된 자산을 사거나 네. 아니면 달러를 사거나 그쵸. 내 원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러를 그냥 가만히 갖고 있으면 결국에 미국도 달러를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달러 가치도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이거를 또 보존하려면 미국 주식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네, 달러로 미국 주식을 사서 그거를 이제 달러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또 이제 해지를 또 해야 돼요. 나리님입니다. 달러도 주식 어플에서 사는 거예요? 달러는 뭐 은행이나 증권사 어쨌든 다 앱이 있잖아요. 거기서 자유롭게 그 환전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뭐 쉽습니다. 그냥 계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환전해가지고 쓰면 되는데 이제 환율 우대를 뭐 어떤 증권사나 어떤 은행이 좀 많이 해주면 거기에서 그냥 하시면 돼요.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운용을 해야 맞는지라는 질문을 윤희님께서 주셨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러를,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달러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원화로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그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막 뭐 위안화 그 가치 떨어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돈 푸는 것부터 다 감안을 해보면 지금 이 정도 지금 달러 지금 이 수준보다 더 약해질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아까 보여주신 그 그래프가 아마 한 15년 정도 되는 그래프밖에 안 되는데 한 50년 차트를 보면 항상 달러는 항상 스파이크가 있었어요. 위기 상황에서 쫙 올라갔어요. 쫙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높은 곳을 터치했는데 이번에는 쫙 올라가지 않았어요. 굉장히 견조하게 굉장히 꾸준하고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아직 스파이크가 남은 거예요. 아직까지 혼란의 상황은 오질 않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1,600원 정도에서 만약에 좀 그냥 끝나면 전 정말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나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그 이상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뭐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좀 말씀을 안 드리겠고 어쨌든 지금 현재보다는 달러가 강세가 가고 원화가 약세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뭐 달러를 어쨌든 갖고 계시는 거면 계속 갖고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은 이제
막 우리가 이제 1,300원 뭐 초반대 달러를 계속 경험을 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1,465원이 넘어가면서 아, 달러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이제 부장님께서 얘기하시기로는 아직 스파이크는 오지 않았다. 그쵸. 스파이크가 올 수도 있고 그게 1,600원에서 멈추면 다행이지 그거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원화보다는 네. 뭔가 달러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자산을 좀 지키는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네. 궁금하신 것들이 막 많고 이러는데 좀 이 영상들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내년에 위기 온다고 하는데 너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 아니 달러 어떻게 갖고 있어야 돼? 나 달러 자산에 대해서 모르겠어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저도 이제 회사 가면은 내년에 올해보다 더 안 좋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지금 이 영상들을 좀 같이 공유하셔가지고 나눠보시면 좋은 인사이트를 좀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